거울 세우시고 이제 1차 함수와 그래프를 먼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앞에 좀 할 건데 우리 박스에 126 박스에 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변수란 말은 옆에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다라고 하고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한다고. 기호로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기호로 y는 fx 이렇게 쓴다고. 126조. 수업을 들어라 수업을. y는 fx에서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션의 첫 글자이다. 우리 정비례 관계 y는 ax나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므로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하나의 x의 값에 대하여 y의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두 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ex라는 정비례 관계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안 봤냐?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딱 넣어. x에다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여기다 2배 하래. 2배 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6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와. 이런 대응 관계를 함수다라고 하고, 그런 기능 넣는 숫자에다가 2배 해라 라는 그런 기능을 보통 fx다라고 쓰고 ex 이렇게 쓴다. 2배 해라.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숫자가 나올 거냐, 그게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식. 다음 밑에 보면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을 x에 대한 함수 값이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f에다 2를 넣어라. 2를 넣으면 2가 나왔어. 이걸 함수값. 2를 넣으면 4가 나왔어. 이거를 함수값. 3을 넣으면 뭐가 나왔어? 6이 나왔어. 이 6을 함수값이다 라고 한다고. 밑에 함수의 그래프는 x값과 그 값에 따라 정해지는 y의 값의 순서상의 좌표라는 점 전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한다. 즉 얘를 순서상으로 묶어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예를 들어서 세 개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1,2에다 점을 찍고 2,4에다 점을 찍고 3,6에다 점을 찍어서 하나, 둘, 세 개의 점, 하나, 둘,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 그래프, 이 도형을 뭐라 그러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x의 값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세 개였으면 점이 세 개로 나오고, 요 사이사이에 어떤 점들을 무수히 많이 넣었으면 이게 무수히 많은 점이 돼서 뭐가 된 거? 어떤 뭐 선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1차 함수를 배우잖아. 1차 함수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니까 1차 함수라는 거는 그 기능이 1차식인 함수를 1차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1차식, 여기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우리 그게 127쪽에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울 거고, 함수 y는 fx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1차식으로 나타날 때 이거를 1차 함수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 오늘은 유형 4번까지만 그냥 함수라는 것의 개념만 한번 살짝 배우는 거고, 130쪽으로 가서
864번. 자, 함수라는 거는 기억을 해야 돼. 함수는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야. 기능. 함수가 되는 경우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일단 동글뱅이 하나씩 x에다가 하나의 숫자를 넣으면 y의 값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와야 된다.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는 그거를 함수다라고 하고, 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x를 숫자를 딱 넣는데 y가 없어,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정해질 때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씩만 딱 대응돼야지 함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1번. 자, 자연수 x에 6배보다 x에다 6배 한 거보다 이만큼 큰 수. 생각을 해봐. x가 1이면 1에다 6배 한 다음에 이만큼 큰 수는 뭐냐? 8이잖아. 8. 숫자가 하나 나오잖아. 2에다 6배 한 다음에 이만큼 큰 수는 2, 6, 12, 14. 하나가 나오잖아. 숫자가 하나만 나온다고. 하나가. 그래서 1번은 어떤 숫자에다가 6배 한 다음에 2를 더한 수가 y니까 얘는 함수가 맞는 거고, 식으로 써보면 지금 이런 거고.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 x인 수. 자,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오는 숫자.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2가 나오냐, 옹이? 네? 절대값을 씌웠는데 네. 2가 나오는 숫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잖아. 맞아요. 즉 거기 보면 절대값이 x인 수가 y래. 절대값이 2인 수가 y래. 그 y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은 함수가 아니라고. 다음 3번.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 x라는 숫자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2분의 1에 가까운 정수는 0하고 1하고 딱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어떤 숫자는 예를 들어서 3분의 2요. 3분의 2는 1하고 0 중에 1이 더 가깝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가까운 정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딱 가운데 있으면 이쪽도 가깝고 이쪽도 가까우니까 두 개지. 응. 또는 뭐 둘 중에 더 가깝다는 표현을 못하니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은 또 아니고. 즉 우리가 뭐를 찾냐면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하나인 수, 어떤 수 2분의 1에 가까운 수는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은 하나인데, 그래서 3번은 지금 함수가 아닌 거고. 기온이 x도시일 때 습도 y%. 4번. 지금 기온이 밖에가 0도씨요. 근데 기온이 0도씨라 그래서 습도가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기온 하나가 정해졌다 해서 기온하고 습도하고 관련이 없잖아. 기온이 0도인데 습도는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모른다고. 다음 5번은 10%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 해서 소금물이 딱 정해지고 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항상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하나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소금의 양이 여기 100g인데 이게 100을 넣었는데 여기가 10이 나와야지. 10이기도 하고 20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결국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뭐 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없지만 보통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x값이 하나 정해질 때 y값이 하나 정해져야지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고. 다음 이제 유형 2번부터는 함수값이다. 그래서 868 뭐가 함수값이라고 그랬냐면 x에다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y를 보통 fx라고 하니까 여기 y를 보통 fx라고 하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 그 기능을 나타내는 식의 x에다 뭔가를 넣으면 y의 값, 즉 함수값이 나온다. 자, f에다 1 넣으면 얼마냐? 주원이 f에다 1을 넣으라는 말은 x에다 1을 넣으라는 말이야. f1 x에다 1 넣으면 얼마? 마사고 계산 못하냐? f에다 마사 넣으면 얼마냐? 주원이
것은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다음 유형 3번 우리 뭐 배울 거라고? 1차 함수 배울 거라고. 그러면 1차 함수가 되려면 y는 x에 대한 1차식. 즉 대표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면 1차 함수라고. 자 1번 y는 x 분모에 있으면 안 돼. 분수 함수라고 그래.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분수에 있으면 분모에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2차식이네. 2차 함수네. 틀렸고 3번 y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2차 함수네. 틀렸고 다음 4번 y는 2x 플러스 3에 전개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7 해서 뭐요? 1차 함수 맞네. 1차식 맞으니까. 다음 5번 y는 전개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2x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876 이런 거 잘해야 돼. 876 해보시고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식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구하고 그 관계식이 y는 x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숫자 x 플러스 숫자. 이런 꼴이 나오면 y가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876 해보시고 876 그런 걸 잘해야 돼. 함수냐 아니냐의 판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 구하는 거. 그럼 세 번째 식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1차식인 거를 찾는 거야. 1차 함수인 거를.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오각형의 둘레 길이. 정오각형이니까 x가 5개 있겠지. 그래서 5x 1차 함수 맞고. 다음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여기 제곱이니까 2차 함수고. 3번 x 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근우 x 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해? y는 x분의 뭐로 x분해요? x 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2분의 x의 x 빼기 3.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네. 틀렸고. 4번 5리터의 물 x개의 물통에 5리터의 물을 x개의 물통에 똑같이 나눠 담을 때 한 물통에 담기는 물의 양 뭐를 5리터를 x개에 떠. 그럼 이거 그때 틀렸고. 분모 있으면 안 된다고. 500원짜리 연필을 x자로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나오는 거스름돈. 거스름돈은 낸 가격 5,000원에서 물건의 가격 얼마? 500x를 빼면 되지. 요게 지금 뭐요? 1차로 되어 있는 식. 1차 함수 맞네.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함수에서의 함수값. 여기까지만. 1차 함수에서의 함수값. 유형 4번까지만 오늘. 이게 1차 함수의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5번부터 뒤에는 다음 시간에 1차 함수를 제대로 배울 거고, 오늘은 함수냐 아니냐의 판단, 그 다음에 함수값, 요 개념만 지금 한 거야. 만만 봐서 만만. 877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9에 대하여 f2가 13이래. 그러면 x에다 1을 넣으면 y가 13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3은 여기다 1을 넣으면 2a 플러스 9 넘어가니까 2a가 4, a는 2 해서 fx를 완성했어. 이니까 2x 플러스 9 이렇게. 그리고 f에다 뭐 넣어라? 마3 넣어라. 그럼 2, 마3, 마6 플러스 9니까 3. 881 881 fx가 이제 몰라. ax 플러스 b 이렇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몰랐고
없고 그러면 식이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떤 함수 값이라 그랬지. 함수 값이 하나만 나왔어. 하나만. 근데 얘는 A도 모르고 B도 몰라. 함수 값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나와야 돼. 2개. F5는 3이다. F 마사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자 X에다 5를 넣으면 Y가 3. 3은 5A 플러스 B 그럼 못 푼다고. 왜? 미지수가 하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못 풀어. 식이 2개 필요해. 하나 더 있네.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얼마다? 10이다. 이거를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거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빼버리면 되네. 빼면 마이너스 9는 빼니까 9A. 그럼 A는 마일. A가 마일이면 넘어가니까 B는 마이. 그럼 A하고 B를 구했어. 즉 함수를 완성했다고.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였고 그냥 A 빼기 B만 구하라 그랬네. A 빼기 B는 마일 빼기 빼기니까 1. 1이고 만약에 이제 이거 구해놓고 F 뭐 7을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그럼 여기다 7만 넣으면 되니까 마7 마이 얼마? 마9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구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만만 봤다고. 만만 함수가 뭐냐? x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하나 정해져야 된다. 그런 게 함수였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은 x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을 함수 값이다 라고 한다. 그럼 그런 함수 중에서 아까 뭐 이런 2차 함수도 있고 뭐 밑에 분모에 x가 있는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분수 함수도 있고 여기 2차식으로 되어 있는 2차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차 함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2차 함수는 3학년 때 배우고 우리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건데 아무튼 그 제대로 된 1차 함수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오늘은 아무튼 1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1차 함수다라고 한다. 그럼 그 1차 함수도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함수 값이다. 까지 됐고 요 4번 다음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 교재 몇 쪽이냐 연립발전식의 활용 112쪽 그리고 우리 부등식 배웠고 1차 부등식 배웠죠.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활용 1차 부등식 활용했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했고 이제 연립방정식에 활용을 할 건데 어차피 이 활용 문제가 뭐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나오는 유형이 비슷해. 근데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지만 활용 문제가 연립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하고 이 두 개를 둘 다 내가 활용이라는 건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이 둘 다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자, 문제가 똑같이 써졌다가 마지막에 방정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연립방정식 문제고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똑같이 내가 식을 세우는데 너네가 구별을 할게. 부등식은 마지막을 그러니까 항상 봐야 돼. 이 두 개가 웬만하면 요게 중간고사 요게 기말고사 될 수 있는데 같이 나올 수 있어. 같이 나오면 너네가 이제 헷갈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마지막에 여기 뭐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어떤 뭐를 개수의 범위 이런 범위를 구해야 되면 뭐다? 부등식 문제라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거 물어보면 부등식이고 그 부등식 1차 부등식 문제는 미지수가 x 하나라고. x 하나 부등식이니까 x 하나야. 다음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범위 뭐 이상 되도록 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우리 112쪽도 그냥 몇 마리냐 몇 대 빌려야 하냐 현재 딸의 나이가 얼마냐 상자애를 몇 개 사야 되냐 이렇게 숫자로 구해야 된다고. 숫자
숫자로 구해. 숫자 하나로 딱 구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도 어떻게 했더니 뭐가 됐다라고 같다라는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방정식. 이거는 뭐하고 같아진다의 개념이 들어있고 문제 자체에서 이럴 때는 미지수를 두 개로 하는 거야. x하고 y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짬뽕, 우리는 계속 연립 방정식만 지금 할 건데 이 두 개가 짬뽕 돼 있으면 너네가 실제로 풀 때 부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별을 하고 부등식이면 미지수를 하나로 적는 거고 방정식이면 두 개로 적어서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 미지수를 몇 개 잡을 거야? 두 개 잡을 거야, 두 개. 그럼 뭐를 x로 적고 뭐를 y로 잡을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그 식을 연립 방정식의 풀이법, 뭐 가관법이라든가 대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네. 그러니까 같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너네가 얘랑 얘랑 같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 끝부분에 이렇게 범위, 초과 이상 이런 거면 부등식 문제고 그 다음에 몇 개 카트 되도록 해봐라 뭐 모리가 몇 마리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방정식인데 그럴 때는 미지수를 두 개로 잡는다. 그걸 딱 구별을 하고 지금부터는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을 연습을 할 거라고. 743번. 자, 어느 농장에서 오리와 토끼를 합하여 26마리를 기르고 있다. 오리와 토끼의 다리의 수의 합이 70일 때 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는 몇 마리인가? 그러면 이제 오리를 X마리다라고 하고 토끼를 Y마리다라고 할 거야. 오리와 토끼를 합하여 26마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X마리, Y마리 더하면 26마리 해서 저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네. 와, 네. 뭔 말인지 이해돼? 당연하죠. 진짜? 엄청 어려운 거 이제. 오리는 다리가 몇 개 돼? 두 개. 두 개요? 그러면 X마리의 다리는 두 개씩 있을 거고 토끼는 다리가 몇 개 돼? 네 개. 토끼 다리 네 개냐? 네. 네 개. 그 다리의 수의 합이 70이다. 이거 풀어라 이 말이면. 자, 745 한번 해볼게. 745. 이제 푸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풀어. 745. 이거 푸는 것까지 이제 설명 안 해. 평상시에 연습하라고. 745. 현재 어머니의 나이와 딸의 나이의 합은 71살이고 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 두 배가 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해라. 지금 뭐요? 현재 어머니의 나이 X살, 딸의 나이 Y살 이렇게 미지수를 너네가 잡아주는 거야. 이거를 잘해야 돼. 미지수를 잡는 거를. 그거를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와 딸의 나이를 합하면 71살이 돼 지금.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면 어머니도 5살이 늘어나고 딸도 5살이 늘어나는데 5년 후에는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대. 딸의 나이에다가 2배를 하면 어머니의 나이가 된다고. 식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 가로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전개해서 옆에 숫자 x, 숫자 y, 숫자 x, 숫자 y, 숫자 딱 맞춘 다음에 가변법이나 대입법 딱 써서 풀어주면 되네. 이런 걸 이제 계속 식을 세울 거야. 이걸 연습을 계속 하라고. 747. 자, 수에 대한 문제래.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이고 15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이 크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할 건데 처음 수가 두 자리 자연수야. 두 자리 자연수인데 숫자를 몰라.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다라고 할 거야. 그럼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 이 숫자하고 이 숫자의 합이 9래. x하고 y하고 더하면 9야. 다음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 10자리 숫자하고 1자리 숫자를 바꾸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숫자는 우리가 모르니까 x라는 숫자, y라는 숫자 이렇게 잡았어. 근데
실제로 13은 13 하지 말고 뭐 40 해볼까? 42 예를 들어서 42는 4하고 2라는 숫자를 곱한 게 아니야. 42는 40에다가 2를 더한 거야. 즉 40이라는 거는 4라는 숫자는 10자리 숫자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4 곱하기 10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숫자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얘를 x, y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10x 더하기 y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바꾼 수, 이 수는 10y 플러스 x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 수보다 이렇게 자리를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대. 이렇게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네. 자,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는 거야. 숫자는 두 자리니까 x, y다 라고 쓰고 자리를 바꾸면 y, x인데 실제로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쓰라고? 10x 플러스 y, 10y 플러스 x 이렇게 써야 된다고. 뒤에 750번 750번 이런 것도 지금 어려워. 이걸 이제 계속 너희가 연습, 문제 풀면서 또 질문하고 하면서 계속 연습해야 돼. 어려우면 어려워. 푸는 거야. 이제 너희가 이걸 풀어내는 거는 기본이 되게끔 하고 이렇게 식 세우는 거를 자꾸 연습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 13은 5로 나누면 5, 2, 10 나머지가 3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3은 5로 나누면 목순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검산식. 이게 말로 써 있어. 자, 자연수 A를 750번 자연수 A를 자연수 B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이다. 그러면 자연수 A는 B로 나누면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또 A의 2배를 B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는 1이다. 네. 이렇게. 이거 풀면 되네. 다음 유형 3번 평균에 대한 문제 751 751 승민이와 재윤이의 몸무게의 평균은 46kg고 승민이의 몸무게는 재윤이의 몸무게보다 4kg가 더 나간데 이때 승민이의 몸무게를 구해라. 그럼 또 두 개니까 승민이가 x 재윤이가 y 라고 하면 끝났어. 승민이가 x, 재윤이가 y다 라고 하면 몸무게의 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고 그게 얼마다? 46이다. 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그 다음 승민이의 몸무게는 재윤이의 몸무게보다 얼마? 4kg가 더 많아. 그럼 식이 이거는 평균은 둘이 돼서 2로 나눈 거다. 그런 식인 거고. 또 뒤에 753 753번 30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본 결과 남학생의 평균이 75점이고 여학생의 평균이 90점이래. 전체 학생의 평균이 82점이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나왔어. 남학생 X명이야. 여학생 Y명이야. 근데 30명의 학생이래. 그럼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더하면 얼마다? 30명이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평균은 전체 총점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눠야 돼. 전체 평균은 전체 총점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누는데 전체 총점이라는 거는 남학생의 총점하고 여학생의 총점을 더해야 되는데 남학생의 총점하고 여학생의 총점을 더해야 되는데 남학생 총점은 평균에다가 학생 수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잘 몰라. 예를 들어서 10명의 평균이 80점이다. 그러면 1번이 몇 점인지 2번이 몇 점인지 모른다고.
근데 평균이 80점이라는 말은 그냥 다 80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남학생 평균이 75점이라는 말은 75가 X개 있다. 그러니까 75점이 X개 있는 거. 그래서 다 곱해.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75점을 X개 더하는 거지. 그래서 75X가 남학생 총점. 에다가 여학생 총점은 90 곱하기 Y. 이게 여학생 총점. 그러니까 남학생 총점에다가 여학생 총점을 더해서 전체 학생 수 30명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 82점이네. 이런 게 어려워. 어? 식 세우는 게 어려우니까 식 세우는 거를 자꾸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너네가 이 학번의 문제만 풀고 할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풀 때 거기서 이런 원리들 이런 공식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하나 기억해야지 너네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그 식을 풀어낼 수 있겠네 나중에. 그러니까 연습 오늘은 4개씩만 할 테니까 유형 4원까지 754 가격 754 유형들이 위에 다 있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거 할 때 부지런히 연습하고 이런 게 아마 1학년 때도 했어. 근데 그 1학년 때 할 때는 미지수를 하나로만 적었다고 하나로만. 근데 여기서는 미지수를 x는 뭐 y는 뭐 이렇게 2개로 적고 식을 2개 세워야 되는 거야. 자,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가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이라 어른과 청소년 앞에 11명이 입장했을 때 총 입장료가 25,000원인데 동물원에 입장한 청소년의 수는 항상 어른과 청소년 앞에 11명이니까 어른이 X명, 청소년이 Y명이다 라고 하면 X랑 Y랑 더하면 몇 명? 11명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해야지 가격 어른은 3,000원이래 3,000원 곱하기 X 청소년은 2,000원이래 2,000원 곱하기 Y 이게 내야 되는 통이잖아 그게 25,000원 요거 연립합리식 다음 뒤에 락 756 고정 한번 해봐 먼저 756 식 세워보시고 756번 야 식 써놓고 이따 풀기만 하면 공부가 되겠니? 네. 응? 756 해보라 756 756 756 주원아 어? 그 몇 개 갖고 계산만 하면 공부가 되냐고 응? 공부가 되지 왜 안 돼? 안 된다니까? 된다고 상대가 과외를 사고 받은 영수증인데 일부분이 얼룩져 보이지 않는다. 형제가 구입한 자몽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응? 수량 자몽 X개, 오렌지 Y개 그러면 X랑 Y랑 뭐요? 망고 3개까지 더하면 11개 다 해서 11개를 샀대 영수증 맞냐? 그 다음에 자몽은 1,500원이야 1,500원짜리를 X개 샀고 오렌지는 1,200원이야 1,200원짜리를 Y개 샀고 2,000원짜리를 몇 개? 3개 샀어. 이게 전체 가격이 얼마야? 17,100원이네. 이거 두 개를 또 연립반에서 풀면 되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어차피 활용 문제를 이제 너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거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다 몰려 있잖아. 부등식은 부등식 활용으로 몰려 있고 방정식은 또 방정식 활용으로 몰려 있으니까 크게 너네가 이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일이 없는데 항상 마지막에 뭐를 물어보는가를 보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부등식의 개념으로 물어보면 1차 부등식 활용 문제고 그거는 미지수를 하나만 잡아서 푸는 거라고 보통 2개 잡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하나야. 다음 이제 개수라든가 뭐 몇 명이냐 가격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방정식 문제는 연립반지식 활용 문제고 연립반지식 활용 문제는 등호로 되어 있는 식이 2개가 필요하고 다음 문자를 x, y 2개로 잡는다. 2개로 잡아서 문제를 잘 읽어서 2개의 식이 필요하다고 식 2개를 찾아서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가관법이라든가 대입법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된다고. 그거를 몇 번까지 있냐? 유형 20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5번 하는 동안에 지금 유형을 각각 다 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4개씩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함수도 1차 함수도 그냥 맛보기만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1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만 했으니까 A스텝 126쪽 A스텝부터 126쪽만 딱 풀어 126쪽만 딱 풀고